네, 본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개념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문제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수업에서 아직 안 배운 내용들도 조금 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명제단원. 자, 명제단원 보면 제일 처음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얘들아? 명확하게, 그지? 명확하게. 애매모호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명확하게 거짓이어도 명제다, 그치? 확실하게 틀린 것도 명제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x가 들어가가지고 변수 x가 들어가서 x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것들이 바로 조건이었죠. 그리고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 하나 붙여가지고 not P, P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not P의 이 not은, 그러니까 이 물결 표시는 집합에서의 무엇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좋다 그랬지? 그치?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었죠. 그래서 물결 표시는 여기 여집합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명제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P이면 Q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P라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죠? 앞에 거를 가정, 뒤에 Q는 결론 이렇게 불렀었어. 자, 그래서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자, P가,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되죠, 그죠? P가 Q에 포함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P의 원소 중에서 Q에 들어가지 않는 애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한 개 때문에 이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짓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꼭 P가 Q에,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죠? P이면 Q이다 그러면 P가 Q에 포함됐을 때만 맞는 명제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명제 중에 또는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를 들면 요 교실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이 남자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 말은 이 학생 중에 여자가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남자다,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이 교실에 앉아있는 전체 집합이 전부 남자일 때만 맞는 말이 된다. 그지? 그냥 국어죠, 국어. 모든 학생이 남자다 그랬으면 P 자체가 전체 집합이 될 때만 맞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민영아, 이 교실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은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때? 맞아, 틀려? 맞죠? 어떤 학생이 남자다라고 하는 건 이 교실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만 남자여도 그 한 명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라는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한 개라도 원소를 가질 수 있으면 어떤이 포함된 명제는 맞는 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어의 영역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자, 요거는 우리가 본 수업에서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건데,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역 하면 어떤 느낌이야, 역? 역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에 반대 방향이 역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제의 역이라고 하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은 화살표를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 서로 역할을 바꿔가지고 Q이면 P이다 라고 바꾸면 그걸 우리가 역이라고 부르고요. 자, 대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우. 자리도 바꾸고 뭐도 붙였어? 낫도 붙였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대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어진 명제하고요, 그 대우 명제는요, 참 거짓이 늘 같아요. 승우야, 주어진 명제랑 대우 명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참 거짓이 늘 같아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참이고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늘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거 집합에서 이미 배운 거야. P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지? not Q는 뭐지? not Q? 진리집합이 뭐야? Q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not P는 뭐야? P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우리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P가 Q에 포함이 되는 상황일 때 P랑 Q에 동시에 여집합을 붙여버리면 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뒤집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에 여집합을 붙이는 순간 얘가 거꾸로 이렇게 포함돼 라고 말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not Q가 not P의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반드시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가 Q에 포함된다면.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대우도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헷갈릴 때 그 명제에 대우 명제를 써서 증명하면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있거든. 그래서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똑같다. 여기 있죠. 명제의 참거짓과 그 대우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요게 대우 명제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귀류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명제 또는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가지고 그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한대요. 예를 들면 민영이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처음에 민영이를 여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민영이를 여자라고 가정해봤더니 이러해서 모순이야. 그 봐 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영이 남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귀류법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한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귀류법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뒤에서 하나 보고 올게요. 자, 그 책에 23쪽으로 가봅시다. 23쪽. 그냥 귀류법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23쪽에 보면은 10번 문제 있죠? 자, 10번 문제. 다음은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귀류법의 성질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으면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 빈칸에는 유리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10번이에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해봤더니 여러분 유리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유리수의 뜻? 우리가 유리수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는데 어떤 숫자가 유리수인지는 알지. 근데 그 유리수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아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그지? 거기서 말하는 분수라는 건 자, 여기 있죠? 요렇게 m분의 n이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근데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면 루트 2를 m분의 n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야. mn은 서로소인 자연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봤더니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대. 양변에 m을 곱해가지고요. 루트 2m은 n이다 한 다음에 자, 요 식의 양변을 뭐 할까? 요게 힌트가 되겠죠? 뭐가 붙어 있어? 제곱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의 양변을 제곱시켜 줬어요. 그러면 2m 제곱은 n 제곱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 빈칸에다가는 뭘 쓰면 돼? 요렇게 쓰면 되죠. 2m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잘 해보자. n 제곱이 2m 제곱이면 n은 반드시 얼마의 배수가 돼야 될까요? 이쪽에 있는 숫자가 지금 짝수잖아, 그지?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m 값이 뭐든 상관없이 일단 짝수인 건 확실하니까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 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n도 성빈아 몇의 배수다? 2의 배수다. 그치? n이 2의 배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n이 2의 배수니까 이번에는 n을 2k로 놨대. n을 2k로 놨대. k는 자연수. 2의 배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쵸? n을 2k로 놨어요. 그럼 그랬더니 자, 그걸 기억식에다 대입한대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본대요. n이 짝수라서 n을 2k로 놓고 요 n 자리에 그걸 집어넣어봤어. 여기다가 2k를 집어넣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2m 제곱은 4k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죠. 4k 제곱. 그러면 양변을 2로 약분시키면은 m 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m 제곱이 짝수니까 m도 뭐였구나? 짝수였구나. m도 2의 배수구나. 그치? 그래서 여기 다에 들어갈 것도 m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2의 배수이다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야.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m에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m에는 서로소인 자연수. 그치? 서윤아, 서로소가 뭐지? 두 자연수가 서로소라는 거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으면 알 것 같은 친구를 얘기해줘. 제가 알 것 같아요. 혜원아, 서로소가 뭐죠? 그냥 다른 그건 집합에서의 서로소고요. 여기는 지금 자연수. 서로소인 자연수.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다. 거기서의 서로소는 무슨 뜻일까? 알 것 같은 친구를 불러봐 그럼. 명제. 자, 뭘까 서로소가? 공약수가 1인 거. 그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 그러니까 m하고 n이 서로소면은 우리가 m하고 n을 이렇게 놓고서 자 나눠봐야지 라고 했을 때 나눠지는 게 없어야 돼요. 그죠?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가 서로소니까. 자, 근데 m도 2의 배수라고 했고 여기서 m도 2의 배수라고 했고 n도 2의 배수라고 했으면 이 둘 다 2의 배수가 되는 순간 서로소인 거야 아닌 거야?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정한 거 이거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쭉 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거지. 그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모순이라 그러죠. 모순. 좋아, 모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모순이야. 그 봐. 그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야. 그럼 무슨 수야? 무리수야. 이런 식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여기도 그럼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증명의 방법 중에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귀류법. 근데 대부분은 귀류법 하면은 이거 루트 2 증명하는 거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류법에 대해서는 끝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서 18페이지로 가봅니다.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귀류법 얘기를 했고요. 내려가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이게 약간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데요.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요게 참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를 그어주면 이게 이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의미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두 줄짜리 화살표가 있으면 이건 참인 명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명제가 참일 때 그때 앞에 있는 거를요, 앞에 있는 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참일 때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화살표를 받는 애를 필요 조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말이 엄청 헷갈려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엄청 헷갈려가지고요. 뭐 이게 뭐 수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외우기 편하게 화살표를 주는 거야. P가 Q한테 화살표 이렇게 쐈잖아요. 그냥 P가 Q한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야? 충분과 필요가 있다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화살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필요하니까 받는 거고.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요, 그러면은 P가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부른다. 그죠? 요 명제가 참이면 앞에 게 충분, 뒤에 게 필요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요게 참이었는데 반대도 참이야. 역도 참이야.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PQ가 동시에 주는 입장이기도 하고 받는 입장이기도 하잖아. 그지? 동시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그럴 때는 이 PQ를 둘 다 뭐라고 부른대? 여기 써있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필요, 충분, 조건. 동시에 이쪽도 참이고 반대도 참일 때,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상 이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말이다. 자, 예를 들면 봐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를 볼게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자, 생각해봐. 이쪽 방향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2의 배수면 4의 배수인가요? 아, 맞니 명제야? 네. 끄덕끄덕한 거 아니야? 2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아니야? 명제야, 그래 안 그래? 아니죠, 그쵸?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4의 배수면 2의 배수다는 어때요? 이거는 맞지, 그치? 이거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에 있는 친구가 화살표를 어떻게 했어? 받았잖아. 그러면 이 2의 배수라는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받았으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에서 4의 배수라는 애가 화살표를 쐈잖아. 쐈으니까 얘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봐. 2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2의 배수이면 짝수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짝수면 2의 배수인 것도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는 둘 다 동시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2의 배수라는 말과 짝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서로 똑같은 말일 때 그때 이걸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본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부등식.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이제 요 1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요거에다가 좀 여러분이 표시를 좀 해주고 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송현아,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기억나? 안 나? 자, 여러분 여기 식을 잘 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거 어떨 때 쓰는 식이에요? 중점 구하거나 또는 평균 구할 때. 그죠? 평균 구할 때 둘이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잖아. 이게 평균 구할 때 쓰는 식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요 식으로 구한 평균을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평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평균을 산술평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 옆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센터에 딱 앉아가지고 정수리 보이지 마. 네. 자, 요렇게 생긴 거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는 거, 이것도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엔 거의 안 쓰지만 요렇게도 평균을 구합니다. 요렇게 구하는 평균을 무슨 평균이라고 하냐면
기하평균이라 그래요. 기하평균. 그래서 이 식을 흔히 우리가 산술기하식이다라고 불러요. 산술기하식. 아주 대표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산술기하식을 이용해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요거를 조금 더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를 양변에 곱해서 자, 요런 모양으로 많이 써요. 요렇게 변형해가지고 많이 쓰고, 자, 여기서 그럼 여기 밑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a, b가 같을 때, 요때 좌변과 우변은 똑같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뭐 왜 그런지는 이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정리해서 뭐 풀어보면 되는데, 왜 그런지까지는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요게 요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늘 성립해. 요 상황일 때. 요게 산술기하식이고요. 산술기하식은 여러분들이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요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산술기하 쓰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산술기하 문제 먼저 또 풀고 오겠습니다. 다시 또 23쪽으로 가볼게요. 자, 23쪽에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14번.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 틱 써놨는데, 자, 여러분 이거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의 최소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학 3까지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방금 배웠던, 좀 전에 배웠던 거 이거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이 산술기하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산술기하식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보냐면 우선 여기 a 혼자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수는 분모에 a-2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거 내 마음대로 추가시킨 거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하나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일단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식의 모양이 똑같아지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를 A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E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A 플러스 B에 대해서 요 산술기하식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요 A하고 B가 지금 대문자 A하고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플러스 2는 그냥 숫자니까 플러스 2는 똑같이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루트 대문자 A, B 그리고 플러스 2 똑같이 붙여준 거,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요거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지금 여기다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봐봐. 자, 이 식의 값을 이제 구해볼게요. 요쪽의 식의 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이 대문자 A랑 대문자 B 자리에 요거랑 요거를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A와 B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얘랑 얘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곱하면 이거랑 이거 어떻게 돼? 바로 사라질 거 아니야?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1만 남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A랑 B 자리에다가 요걸 다시 집어넣는 순간에 요 A, B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1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우변의 식의 값은 얼마냐? 2가 됩니다. 아니 4가 됩니다. 그죠? 앞에 게 2 플러스 2 해가지고 4가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말한 요 식 전체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이 그냥 얼마인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는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내신에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 볼 때도 산술기하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로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산술기하는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게 뭐야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일단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마지막 식, 요 식은 이제 얘도 이름이 있어요.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요렇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고 요 식의 이름만 좀 써놔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불러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당연히 사람 이름입니다.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정리해낸 식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내신에서는 종종 나오지만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어요 정도만 알고요. 나중에 우리 본 수업에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19페이지로 가볼게요. 명제 단원이 이렇게 한 시간에 끝내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은데 좀 압축해 놓다 보니까 설명할 게 좀 많았죠. 자,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유형 1번을 보시면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고 PQ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요거부터 써볼게. 민영아, P의 진리집합 불러주세요. 2468. 그 다음에 Q는요? 그치, 소수니까 2357입니다. 자, 그럼 요랬을 때 조건 P 또는 not Q의 진리집합은 이라고 했어요. 자, 재현이가 해봐. P 또는 not Q의 진리집합. 먼저 집합으로 표현해봐, 재현아. P는 그냥 P라고 하면 돼요. 그죠? 집합 P. not Q는 그러니까 Q의 뭐야? not Q의 진리집합은 Q라는 집합의 뭐예요? 여집합이고 중간에 또는이지.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뭐였어? 또는요. 어제 했는데 씨. 그래, 합집합이잖아. 그죠?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합집합,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면 교집합 이랬었죠. 그쵸? 이거는 합집합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지? 요 구할 수 있지? 성빈이 해볼까? Q의 여집합이 뭐예요? 1, 4, 6, 8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와 얘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지. 그지? 불러봐 성빈아. 얘네들의 합집합 1, 2, 4, 6,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유형 2번.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자, 이거 한 명씩 물어보자. 가연이,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뭐라고요? 거짓이다. 얘가 거짓인 이유는? 그렇죠.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는 오로지 딱 숫자 하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 2 때문에. 2라는 숫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홀수가 아니잖아. 유일하게 2만 그렇죠. 그지? 요렇게 요 2처럼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니? 발예. 그치? 읽을 때는 발예라고 읽어야 되지 않니? 영원히 국어 잘하잖아. 읽을 땐 발예라고 불러야 되지 않아요? 맞죠?
반예가 아니고 반예라고 읽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인 걸 보여주는 유일한 숫자가 2니까요. 반예는 2다. 그래서 반예가 존재했다는 건 이 명제가 거짓이란 얘기죠. 1번 거짓. 자, 그 다음에 2번 서연이 해볼게. n이 짝수이면 n은 4의 배수이다. 아니죠. 반대가 됐죠. 그죠? 4의 배수면 짝수다 이건 맞지만 짝수면 4의 배수이다는 틀렸습니다. 뭐 2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2는 짝수지만 4의 배수는 아니니까 역시 얘가 반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윤지 3번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얘는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반례가 될 수 있겠죠. 얘는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송현이 4번은 어떨까? 참일까 거짓일까? 요거를 요 뒤에 있는 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돼, 송현아? 이렇게 되니까 집합으로 말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요 방정식의 해가 뭐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2지, 그치? 자, 그런데 앞에 있던 요 x는 2라는 조건은 그냥 2 혼자 있는 집합이죠. 이렇게 있는 집합이지. 그러면 송현아,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말했는데 요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일까? 아까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 포함이 되면은 뭐라 그랬어? 참이라 그랬죠. 그럼 4번이 바로 어떤 상황이야? 앞에 있는 친구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친구의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가 바로 참입니다. 그죠? 여기가 참이에요. 네, 4번이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연아 5번 기억나? 너 어저께 줌으로 열심히 들었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 어제 사각형 저거 그렸잖아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렸지? 네. 그 벤다이어그램의 제일 겉에가 누구였더라? 제가 이제 사각형. 사각형인데 그 안에가 누구였더라? 말은 뭐 호호. 평행사변 아닌데?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 다음이 누구? 평행사변 여기가 평사. 평행사변형 안에 2개 있었는데 이 2개가 뭐하고 뭐였다? 정사각형이랑 얼씨구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있었고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겹치는 여기가 뭐였다? 여기가 정사각형이었다.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라는 이 말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직사각형이 오히려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때? 그건 맞지. 근데 거꾸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다 그러면은 큰 것이 작은 거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거짓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2번 하나 보겠습니다. 2-2번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걸 고르래요. 거짓인 걸 골라라.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은 6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6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하윤아, 이거 말이 될까 안 될까? 그죠? 6의 배수라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8의 배수가 돼? 그치? 말이 안 되죠? 반대 방향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것. 기억 거짓이죠, 지금. 기억 거짓이고요. 니은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라고 말했는데 범위를 잘 보세요. 주어가 요 범위에 어떻게 돼요? 요 앞에 있는 것의 범위가 뒤에 있는 범위에 어떻게 돼요? 수직선 그려보면 요 놈 그리고 요 놈 그리면 요 범위가 요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이 되면 이 명제는 뭐랬어? 참이랬죠. 참. 그쵸? 그죠? 요 앞에 거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 명제는 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 되겠죠. 그죠? 자, 디귿 볼게요. 디귿. x 플러스 y는 2고 그 다음에 q는 x가 1보다 크다, y가 1보다 크다 이러 있는데 이거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중간에는 그리고 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딱히 뭐 또는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이면 x 플러스 y가 2면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y도 1보다 크다라는 이 명제. 자,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를 하나 얘기한다면?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0 넣으면 요거는 만족이 되지만 얘는 만족이 되지 않죠. 그죠? 둘 다 꼭 1보다 커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지금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참거짓을 판단하면 되고. 자, 그럼 요 페이지에 남은 세 문제 있죠? 풀어주세요. 자, 우선 1-1번 김태현씨 답이 뭔가요? 1-1번이요? 1-1번 저요? 아 이거 48이요. 4하고 8이죠, 그죠? 네. 이거 그냥 차근차근 집합을 구해보면 되지. 집합으로 얘기해봐, 태연아. not P는 집합으로 따지면 뭐야? P의 not이면 아까 뭘 했어? 잠시만요. 그랬죠? 잠시만요가 나오면 어떻게 지금. not 여집합. 아 여기. 그 다음에 조건 Q는 그냥 집합으로 따지면 Q 집합인 거고 중간에 이고로 연결되어 있지.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 아 진짜 화날 거예요. 헐씨구. 자, 또는이면은 합집합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리고이면은 교집합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지? not이 붙으면은 여집합인 거야. 외워. 그렇게 계산을 해야 이 집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번은 윤서. 뭐라고요? 자, P 집합은 이렇게 생긴 집합인데 전체 집합이 0, 1, 2, 3, 4, 5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윤서야, P의 진리 집합 P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응? 0, 1, 2, 3, 4라고 볼 수 있죠. 0, 1, 2, 3, 4.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 집합은 요 방정식 풀라는 거잖아. 요 풀면 해가 뭘까? 0하고 1이잖아. 그치? 그러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거 뭐야 이거? P 차집합 Q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요거니까 요거 차집합 요거 하면 뭐야? 2, 3, 4잖아. 그러면 그 원소들의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뭐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쵸? 답은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던데 참인 명제를 찾으시오. 이거 x가 5의 약수이면 x는 소수이다. 얘는 틀렸습니다. 주어가 누구 때문에 틀릴까? 2요? 5의 약수가 누군데? 1이랑 5. 그 중에 누구 때문에 이 명제가 틀릴까? 1 때문에. 1이라는 반례를 보여주시면 돼요. 틀렸고요. n이 3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이다.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 하나만 말해줘, 경빈아. 2번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 뭐 9도 괜찮고요. 3도 괜찮죠. 3. 그지? 3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는 안 되는 숫자들. 그런 숫자들이 많이 있죠. 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4 이상이면 x는 2 이상이다. 얘는 승우야 왜 틀리지?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숫자 하나 보여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요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요 범위에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발예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예, 틀렸습니다. x가 1이면 3x 마이너스 1은 4다. 이거는 대입해보면 돼, 안 돼?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성립하지 않으면 틀린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들 중에서 특별한 애들이 어떤 애들인 거야? 정삼각형이다. 그지?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나머지 하나까지 다 같으면 그게 정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집합 안에 요 집합 안에 정삼각형이라는 집합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5번. 그쵸? 포함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20페이지에 보면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유형 3번이에요. P 조건과 Q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P면 Q이다가 참이되도록 하는 정수 A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이거 일단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써볼게요. 집합의 모양을 갖추어서 써보자. 요렇게 X바라고 쓸게요. 자, 요렇게 쓰면은 요게 P 집합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녀석도 진리집합으로 써볼게요. 자, 근데 요거는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그지? 명제야, A를 어떻게 해줄까? 다 더해줄게요. A를 다 더해주면은 X바 A-3 가운데 X 여기 A 플러스 3. 자, 요렇게 PQ가 정해졌는데 우리는 P라는 Q라는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참이 되려면 수호야, 이 집합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돼야 돼. 그치?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얘 포함되도록 정해볼게요. A 값을. 같다? 아, 여기 등호 있었구나. 땡큐. 요거 빠지면 답이 바뀌죠, 그죠?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P를 쓰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렇게. 요게 P집합이에요. 요게 P집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먹어야 돼, 그지? Q가 P를 먹어야 돼. Q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Q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A-3부터 요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3까지 요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이거 최근에 비슷한 거 많이 풀었는데, 자, 요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A-3은 마이너스 1보다 정하영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데, 그런데 같아도 괜찮아. 그쵸? 똑같으니까.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쪽은 A 플러스 3이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데, 이번에는 등호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쵸? 이렇게 안에가 색칠돼 있고 밖에가 색칠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여기는 등호를 붙이고 여기는 안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얘 정리해보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범위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A의 최대값, 최소값 고르시면 됩니다. 승우, 얼마랑 얼마? 0이랑 2가 되겠죠? 0이랑 2, 답은 3번. 그쵸? 그래서 핵심은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돼야 돼. 포함돼야 돼. 이게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3-2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 앞에 있는 범위가 뒤에 있는 범위에 포함돼야 됩니다. 자, 뒤에 거 조금 정리할게요. 송현아,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에 대해 정리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a보다 작다. 그쵸? 그러면 x는 어때요? 그렇죠. 3a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x가 3a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있는데, 이번에도
요거이면 요거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범위가 앞에 범위를 먹어야 돼. 그치? 뒤에 게 더 커야 돼. 그러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앞에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이 뒤에 거 3a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가 이 범위를 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3a가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지. 왼쪽에 3a가 있어야 x가 3a보다 크다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를 다 먹어버릴 수 있죠. 그죠?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 될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3a가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등호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쵸? 안에 게 색칠돼 있고 밖에 게 색칠 안 됐잖아. 이러면 등호 붙이면 안 되지. 자, 그래서 a의 범위로 정리하면 a는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쵸?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주세요. 맨날 말해도 수직선 안 그리고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안 그리고도 너무 잘 풀면 상관이 없지만 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어렵다, 그러면 일단 수직선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려놓고 눈으로 봐야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은요 명제 대우와 3단 논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무슨 퍼즐 맞추는 것처럼, 퍼즐 맞추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 일단 문제에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래요. 요 명제가 참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Q이면 not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래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대우에 대해서 배웠잖아. 대우. 강혁아, 대우 기억나?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역으로 한 다음에 납 붙이는. 그렇죠. PQ의 자리도 바꿔주시고 앞에다가 각각 not도 붙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에 대한 대우는 혜원아 뭘까? 바꾸고 not도 붙여. not Q이면 not P이다. 그쵸? 이게 얘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우인 얘도 무조건 참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대우도 써볼게요. 요놈의 대우. 재현이 해봐. 얘의 대우는 뭘까? R이면 not Q이다. 이게 대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참이라고 확인된 명제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4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4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자, 얘가 참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적어놓은 애들 중에, 자, 일단 얘랑 똑같은 게 있나요? 똑같은 건 없죠. 하지만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근데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죠. 그러면 P이면 not R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떨까? 참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참인 거예요. 요 화살표를 따라가서 연결할 수 있으면 참인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P에서 출발해서 not R에 도착할 수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화살표 따라가면서. 근데 1번은 되잖아. 이거이면 이건데 이거이면 이거니까. 그치? 그러면 1번 맞는 거고. 자, 그럼 2번 되나요? R이면 not P이다. 여기서 출발해야지. 자, R이면 not Q. 근데 not Q이면 not P 있잖아. 그러면은 R이면 not P이다도 어때? 맞는 거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화살표를 따라가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다 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참이고요. 3번은 어때요? 그대로 있네요, 여기에. 그치? 여기 직접 있으니까 3번 참이고. 4번을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그죠? not P로 시작하는 명제 자체가 없죠. 그죠? not P로 시작하는 명제 자체가 없으니까 혹시 대우는 되나? not R로 시작하는 것도 없죠. 그죠? 네, 그러면 4번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명제들을 다 써놓고 그거의 대우까지 써놓고 자 화살표를 연결해서 연결되는 명제들은 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거기 남아있는 세 문제 3-1, 4-1, 4-2 세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자 일단 3-1번 네 그렇게 수직선 그려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수직선 안 그리고 푸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 자 이거를 x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되죠.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1 더해주시고 2로 나눠주시고 그죠? 그 두 가지만 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가요? 양하영 이거 그렸어?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1 하고 3 해가지고 요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렸니? 그러면 이제 이 Q의 범위 A부터 B까지라는 이 Q의 범위가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얘보다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A, B 있고 색칠까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하영아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같아도 괜찮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B가 3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괜찮아. 그래서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최소값이 3이 돼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네,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1번 4-1번도 유형 4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써놔야 되겠지. 자 해보자. 요거의 대우 태연아 요거의 대우가 뭐야? P이면 not Q이다의 대우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이게 대우죠.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써있는 거 not R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잖아. 이거의 대우 not Q이면 R이다. 그쵸? 자 그럼 이 네 개를 놓고 연결 안 되는 게 답인 거지. 연결 안 되는 게 누구야? 1번이에요 1번. 이거 5번 체크한 사람들이 많던데 5번은 not R이면 Q이고 Q이면 P고 P면 not Q잖아. 그지? not R이면 Q이고 Q이면 P고 P면 not Q. 어디? 아 요거 쏘리 여기를 not P로 바꾸면 그러면 5번도 만들어지죠. 그죠? not R이면 Q고 Q면 not P다 만들어지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는 1번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1번이고요. 4-2번도 사실 4-1번과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4-1번은 처음부터 명제로 얘기를 해준 거고 4-2번은 그걸 집합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요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은 가연아 어떤 명제가 참인 거예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거고 그죠? 요게 참인 거고 마찬가지로 요런 관계가 있으면은 R이다가 참인 거고 R이면 Q이다가 참인 거고 이렇게 두 개의 명제를 던져준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 두 개의 뭐도 써놓고 대우도 써놓고 그래서 그 네 개 가지고 줄긋기 하는 거예요. 줄긋기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답인데 답이 뭘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가 답입니다. 그죠?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1페이지로 가면 아까 설명했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등장하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아까 전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입니다. 참일 때 그때 앞에 있는 P가 태연아 무슨 조건? 재현아 무슨 조건? 네? 앞에 있는 P가 무슨 조건? 근거? 성빈아 앞에 있는 P가 무슨 조건? 가정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주고 있잖아. 화살표를 주고 있잖아. 너는 주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충분한 사람이니?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왜 줘? 주고 있는 사람은 충분한 사람이지. 충분한 사람. 받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서 P가 충분, Q가 필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해봐라 그랬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x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자, 이 조건을 우리가 P라고 해볼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그 다음에 x는 0 또는 y는 0. 이걸 Q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 P에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x하고 y가 모두 0이어야 돼요. 모두. 그지? x도 0이면서 동시에 y도 0이어야만 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P라는 조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는 0 and 그리고 y도 0 이런 조건인 거고 Q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x는 0 또는 y는 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P이면 Q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거짓. 잘 생각해야 돼.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거짓. 거짓말. 근데 0 또는인데 왜?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아까 전에 그리고는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연산이었지?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조건이 있고 y는 0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x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고 y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리고니까 이 두 집합의 어디야? 교집합이야. 교집합. 여기가 P야. 여기가 P.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또는이잖아. x는 0 또는 y는 0이니까 이거는 이 두 집합의 뭐예요? 합집합이잖아. 그러면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이만큼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P가 Q에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잖아. 그럼 이 명제는 어때? 참이에요. 참. x가 0이고 y도 0이면 x 또는 y가 0이다에 포함이 된다고요. x 또는 y가 0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이에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참일까 거짓일까? 요 방향은 참이 맞는데 반대로 Q이면 P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지. 지금 명확하게 빨간 집합이 초록색 집합 안에 포함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초록색 집합이 빨간색 집합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 반대 방향은 거짓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한테 화살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무슨 조건이에요?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인 거예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 네모 안에는 충분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자, 요 놈을 P라고 하고 요 놈을 Q라고 할게요. 자,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할 때 P이면 Q이다를 생각해봐. 자, A 교집합 B가 A라고 해서 A하고 B가 똑같은 건가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거? 이건 어떨 때 성립하는 거지? 큰 놈 작은 놈 아닌가? 그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면 A랑 B는 같아 라는 명제야, 지금.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포함이 된다고 해서 두 집합이 똑같아?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건 거짓이지. 그럼 반대 방향은 어때? 이 방향은? A와 B가 같으면 똑같은 집합이면 우리는 이걸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A랑 B가 같으면 A는 B에 포함돼요라는 명제는 어때? 이건 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한테 화살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쪽 방향은 거짓인데 이쪽 방향이 참이잖아. 이게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가 화살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무슨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 그죠? 여기는 필요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확인을 할 때는 항상 이쪽 방향이랑 역방향을 둘 다 확인하시고 둘 중에 어떤 게 참인가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필요인지 충분인지. 자, 그러면 밑에 5-2번도 해볼게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P가 필요 조건이 돼야 돼. P가 필요 조건이 돼야 돼. 그러면 윤지야, 어느 방향이 참이어야 돼요? P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 이거 아니면 반대? 그치? 반대 방향이 참이 돼야 돼요. 요게 참이 돼야 되고 요 정방향은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그치? 자, 다시 말하면 이 반대 방향이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P하고 Q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Q 집합이 P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요런 상황을 찾아보라는 거야. 1번부터 5번 중에서. 그죠? 1번부터 5번 중에 P가 Q를 포함하는 상황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어떨까요? 딱 봐도 P는 원소가 몇 개고? 한 개고, Q는 원소 몇 개고? 두 개지. 이거는 P가 Q에 포함되는 거죠? 탈락. 자, 두 번째. P는 0 하나밖에 없고 Q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리가 없지. 그치? 탈락. 자, 3번도 보시면 PQ 중에 3번은 PQ 중에 누가 더 범위가 넓어요? P가 범위가 더 넓은 겁니다. 그죠? 왜냐면 P는 양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음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잖아. 근데 얘는 양수만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P의 범위가 더 넓고 그 안에 Q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자, 요런 명제가 성립하는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4번은 뭘까요? X하고 Y하고 똑같다라는 조건, 그 다음 X 더하기 Z하고 Y 더하기 Z가 똑같다는 조건, 이 둘은 어떨까요? 그쵸, 이거 같은 얘기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방향도 참이고 요 방향도 참이고 양방향이 다 참이기 때문에 4번에 있는 애들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아니고 5번은 어떨까요? 5번에서 P는 X와 Y와 Z가 완전히 같다라는 뜻이고 Q는 무슨 뜻일까? Q는 무슨 뜻이죠? X가 Y하고 똑같거나 또는 Y가 Z하고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괄호 두 개를 곱해서 0이라고 하면 두 괄호 중에서 하나만 0이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5번에서도 앞에 있는 것은 집합이 작은 집합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더 많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역방향은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P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탈락이죠. 답은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산술기하 이런 거 있잖아. 산술기하식 같은 그런 절대부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강조하고 싶은 문제들은 아니라서 요거는 유형 6번만 해보고 6-1번과 6-2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유형 6번만 보세요. 우리가 요게 아까 말한 산술기하식이거든.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루트 AB를 넘겼어요. 루트 AB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이항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통분시켰습니다. 이렇게 통분시켜 봤더니 A 있고요, 마이너스 2루트 AB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B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거는 루트 a를 뭐 한 거하고 똑같죠? 루트 a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 마찬가지로 얘는 어때? 루트 b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쓰고 요거를 요렇게 쓰면 그러면 이거 전체가 무슨 구조야? 아 2차 완전 제곱식의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분자 전체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a하고 b가 서로 뭐 같은 뭐 누가 크든 누가 작든 상관없이 제곱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떨까? 크거나 같을 수 있죠. 그쵸? 그럼 언제 같을까? 그러니까 언제 0이 돼요, 얘가? 당연히 a와 b가 똑같은 숫자면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은 가에 들어갈 것은 루트 ab고요. 자, 통분시켰을 때 나에 들어갈 거 루트 b고요. 여기도 루트 b고요. 등호는 a와 b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 이것이 산술기하가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두 문제는 패스할게요. 6-1, 6-2는 패스하고 그 위에 5-1번만 답 채워봐요. 5-1번. 잘 생각해봐. 5-1번. 이거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러니까 그 참 거짓만 잘 판단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1번부터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야 라는 식은 어떤 의미예요? 이건 무슨 뜻이었죠?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 이런 뜻이었죠. 둘 다 동시에 0이어야지만 제곱해서 더한 게 0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x, y가 0 얘는 어떤 의미였죠? x는 0 또는 y.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괜찮아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그지? 자, 딱 봤을 때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집합이. 어떤 게 더 다양한 경우가 있겠어? 앞에 게 다양한가? 앞에 거는 딱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x도 0이어야 되고 무조건 y도 0이어야 되고. 근데 얘는 x가 0이면 y는 다른 값이 나와도 되고 y가 0이면 x가 다른 값이 나와도 되고 얘가 훨씬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양한 경우 중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있는 거야. 집합으로 봤을 때 이런 포함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명제로 봤을 때도 P이면 Q이다. 요 방향이 지금 참인 거죠. 반대 방향은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봐야 돼? 충분 조건이라고 봐야 돼요. 충분 조건.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에서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들을 몇 가지 전에 집합에서 했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맨날 했던 작은 놈, 큰 놈이잖아. 그지? 이 작은 놈, 큰 놈이 성립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교집합을 시켰는데 A가 나오거나 혹은 합집합을 시켰는데 B가 나오거나 혹은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공집합이거나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작은 놈, 큰 놈의 관계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표현들과 이쪽에 있는 표현들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라는 건 이 방향도 참이고 이 방향도 참이고 양방향이 다 참이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뭐라고 해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필요 충분. 자, 뒷장 넘겨서 같이 한 문제만 풀고 이제 여러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3쪽에 요거 한번 해볼래? 9번.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은 어렵진 않은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9번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9번. 자, 이거 논리예요. 논리. 일단 홀수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토끼 그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짝수가 적힌 카드는요? 짝수가 적힌 카드는? 짝수가 적힌 카드 뒤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있어야 돼? 그런 말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가 적힌 카드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D라는 카드는 안 뒤집어 봐도 돼요. 일단 C라는 카드는 뒤집어 봐야 되고 D라는 카드는 안 뒤집어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명제를 배우면서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무엇도 반드시 참이랬죠? 대우도 반드시 참이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우를 체크하는 거예요. 대우. 이 명제가 참이면 홀수 카드 뒷면에는 토끼 그림 얘가 참이면 이것의 대우인 자 토끼 그림이 아니면 홀수 카드가 아니야 이거잖아. 얘의 대우는 그지? 자 지금 이 주어진 명제가 홀수이면 토끼 이런 명제였으니까 이것의 대우는 not 토끼면 not 홀수야 이런 거잖아. 이게 대우 아니야? 근데 not 토끼라는 게 결국 뭐예요? 호랑이잖아. 호랑이. 호랑이 뒷면에는 뭐가 있다? not 홀수니까 짝수가 있다. 이게 바로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죠. 이 명제까지 참인 것을 확인해야지 이 명제가 완전히 참인 걸 확인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될 카드는 홀수 카드하고 호랑이 카드를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되는 거고 A하고 C가 되는 거죠. 답은 A하고 C 이거 두 개예요. 그죠? 토끼 카드 뒷면에 홀수가 있어야 될까? 토끼 카드 뒷면에 짝수 있으면 안 되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주어진 명제가 그렇잖아. 토끼 카드 뒷면에 짝수가 있으면 홀수가 적힌 카드 뒷면에 토끼 그림이 있다라는 말이 틀려요? 틀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안 뒤집어 봐도 돼요. B는. 그지? 근데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되는 카드는 홀수 카드랑 호랑이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은 A하고 C 이렇게 A, C가 답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뒤에 23쪽까지 한 쪽 더 있다 오늘은. 대단원 마무리가 있어가지고요. 자, 25쪽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17쪽까지 도장을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갖고 나와서 도장을 좀 받읍시다. 자, 요거 25까지 못 풀어 오늘 다 못 풀면은 내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우선 17까지 안 돼 있는 사람 나와서 도장 좀 찍고 그럴게요.